안녕하세요. 미국 대체의학 영양의학 전문가 카이킴입니다. 지난 3편의 동영상을 통해 감기, 몸살, 비염 등에 대한 면역력 높이는 방법과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콜레스테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혈중 콜레스테롤이 미국과 한국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장병, 뇌졸중의 핵심 위험 요인이기 때문이죠. 미국은 사망 원인 1위가 심장병으로 24%를 차지하고 2위가 암 21%, 5위가 뇌졸중 5%인데 심장병, 뇌졸중을 합하면 약 30%나 되며 한국은 1위가 암 27%, 2위가 심장병 11%, 4위가 뇌졸중 8%로 심장병, 뇌졸중 합계가 약 20%를 차지합니다. 한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뇌졸중이 심장병을 줄곧 앞서 있었는데 서구화된 식생활의 영향으로 최근에 심장병이 뇌졸중을 따라잡게 된 거죠. 이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혈압이고 그 다음으로 콜레스테롤, 호모시스테인, 흡연, 비만, 당뇨 등입니다. 호모시스테인 처음 들어보시나요? 콜레스테롤 얘기에 앞서 잠시 호모시스테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생성되는 여러 아미노산 중 하나인 메티오닌의 중간대사 물질로 이 메티오닌이 특정 이유로 체내에서 제대로 대사가 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독성 아미노산인데 흡연, 콜레스테롤 못지않은 심내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혈관이 망가지고 심장병, 뇌졸중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1000건이 넘습니다. 호모시스테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의 동영상으로 다룰 예정이며 오늘은 호모시스테인을 해결하는 정말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만 말씀드리고 오늘의 주제인 콜레스테롤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약 필요 없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비타민 B6, B12 엽산,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복용하시면 10중 8구 바로 해결됩니다.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혈중 비타민 B6, B12 엽산 수치와 반비례하며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 B비타민만 복용하면 수치가 바로 낮아진다는 확실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심장병, 뇌졸중 위험 높이는 호모시스테인, 피로회복, 에너지 향상에 도움되는 B비타민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주류 의학계에서 이 호모시스테인을 별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추정컨대 제약회사에게는 돈이 안 되는 비타민 영양제로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콜레스테롤 말씀 좀 나눠볼까요? 먼저 콜레스테롤에 대한 기본 상식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혼자 혈액에 떠다닐 수 없기 때문에 단백질과 혼합된 형태인 지단백질, 리포프로테인 형태로 혈액 내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정확한 표현이 저밀도 지단백질 Low Density Lipoprotein이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고밀도 지단백질 High Density Lipoprotein입니다. LDL은 콜레스테롤 비중이 높아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흘리고 다니고 반대로 HDL은 콜레스테롤 비중이 낮아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집어삼켜 청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각 나쁜 혹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불려지는 거죠.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는 총 콜레스테롤 200ml/dL 이하, 중성지방 150 이하, LDL 130 이하, HDL은 40 이상입니다. 정상치를 조금만 벗어나도 콜레스테롤 약 처방을 내리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고 이에 따라 크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자주 계신데 5에서 10%가량 경계선을 약간 넘는 정도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며 음식, 운동, 체중 관리만 제대로 해주시면 두세 달 내로 충분히 정상 범위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음식, 운동, 체중 관리는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관리에도 모두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들인 것은 이제 상식이죠.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악당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높아도 문제지만 너무 낮아도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에서 성인 남성 6,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낮은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으며 핀란드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우울증, 자살, 폭력성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과 혈중 콜레스테롤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음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포화지방 과다 음식, 콜레스테롤 함유 음식, 탄수화물 음식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콜레스테롤을 가장 많이 함유한 음식이 가장 위험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음식 속에 함유된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직접적으로 또는 많이 높이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계란 매일 먹어도 콜레스테롤 높아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는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접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 중 20-30%의 소량은 음식을 통해 공급이 되지만 70-80% 이상의 대부분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 간에서 합성됩니다. 즉 음식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모두 흡수되어 혈중 콜레스테롤을 직접적으로 높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란, 새우, 게 등 각각류, 굴, 소간, 곱창 같은 내장 등 콜레스테롤이 많이 드는 음식을 많이 드시면 안 좋겠지만 너무 겁내실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콜레스테롤 관리에 가장 중요한 포화지방.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붉은 육류, 아이스크림, 치즈, 버터, 고지방 우유 등 유제품, 햄버거, 피자 등 패스트푸드, 햄, 소세지 등 가공육은 포화지방이 많이 든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시려면 먼저 이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도 문제지만 이보다 포화지방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더 직접적으로 많이 자극합니다. 포화지방 과다 음식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심장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는 아주 많습니다. 셋째, 탄수화물 음식. 최근에 저탄고지 다이어트, 키토 다이어트를 역설하는 전문가들이 아주 많으며 많은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체중관리, 심뇌혈관계 질환의 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음식은 밥, 빵, 국수, 떡, 라면, 파스타 및 단 음식, 단 음료, 단 과자류 등을 말하는데 우리 몸이 필요 이상으로 이러한 탄수화물 음식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사용되지 못한 잉여 칼로리가 간에서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로 전환되어 간이나 내장에 쌓이고 혈액을 떠돌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포화지방보다 더 직접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는 않지만 탄수화물 과다 섭취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육류, 유제품을 거의 먹지 않고 김치와 흰 쌀밥, 나물, 된장 등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고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흰 쌀밥을 주식으로 많이 드시는 것이 그 원인인 거죠.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든 튀긴 음식, 빵, 과자류도 콜레스테롤을 높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높은 콜레스테롤만큼 직접적인 위험 요인은 아니지만 중성지방도 적절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내장 비만, 지방간, 췌장염 위험이 높아지며 LDL 수치에도 차차 영향을 미칩니다. 필요 이상의 과다한 음식 섭취, 특히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중성지방 수치도 높입니다. 과식을 하지 않고 적절한 운동을 하여 체중을 줄이면 중성지방 수치도 떨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시려면 먼저 붉은 육류, 유제품, 패스트푸드, 가공육 등 포화지방 과다 음식과 밥, 빵, 국수, 떡, 단 음식, 단 음료 등 탄수화물 음식, 그리고 튀김류, 빵, 과자류 등 트랜스 지방 함유 음식 등 콜레스테롤 높이는 음식을 최대한 줄이세요. 오늘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장병, 뇌졸중의 원인과 콜레스테롤 높이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음식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